김종현의 스포츠.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야구 한 잔 시작하겠습니다. 안치홍 KBS 해설위원, KBS 스포츠 취재부 김도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저녁에 야구가 있네요. 이게 얼마 만인가요, 정말? 정말 월요일 먼데이 날. 베이스볼 참 좋네요. 먼데이 베이스볼 정말 네. 오랜만에. 사실 월요일 경기는 이제 퓨처스 경기를 많이들 했었죠. 예, 중계도 하고 그랬던 걸로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도 사실 5경기가 다 열렸어야 되는 경기인데. 네. 그리고 야구 팬들은 월요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 야구 선수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끔 한 번씩 이 먼데이 베이스볼 해야 돼요. 진짜 야구 팬들의 월요병을 치료해줄 아주 네. 특효약이 지금 2경기나 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일요일에도 비 예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취소된 삼성, KT, 두산, 롯데, NC, LG전을 제외하고 키움, 기아, SK, 한화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취소된 3경기는 언제 열리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스케줄을 조정 중인데요. 사직에서 열릴 예정이던 두산 롯데전하고 수원의 삼성 KT전은 추후에 지금 재편성이 돼야 되고요. 잠실 LG NC전은 10월 10일 쌍십절에 더블 헤더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미 확정이 났군요. 예.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럼 현재 진행 중인 경기 상황들을 짚어볼게요. 4위인 기아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키움을 홈으로 불러들였죠. 기아가 오늘 지금까지는 6회 말이 이제 진행 중이네요. 예, 기아가 이제 7대3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활약한 선수들을 보니까 김민식 포수가 오랜만에 1군에 콜업이 돼서 3타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최용우 선수와 이창진 선수가 또 3안타씩을 기록 중입니다 지금. 네. 김민식 선수가 3타점, 그러니까 말로에서 싹쓸이 3타점을 올렸을 때 이 키움의 좌익수가 박주홍이라는 선수인데요. 예. 2001년생인데 오늘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중볼은 만세라 그러잖아요. 만세가 아니라 땅으로 오는 공을 큰 대자로 뻗어가지고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생 박주홍 선수가 오늘 첫 경기 때 아주 호된 신고식을 지금 치르고 있고 덕분에 김민식 선수가 3타점을 했고 또 여기에 엮인 게 한현희 키움 선발 투수가 2이닝 동안 이게 실책으로 기록이 된 게 아니라 박주홍 선수가 비에 미끄러지면서 3타점을 내줬기 때문에 안타기 때문에요. 한현희 선수가 2이닝 동안 자책점이 7점. 그리고 문성현, 김재웅 선수로 바뀌어져 있고요.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임기영 선수가 5와 3분의 1이닝 동안 지금 탈삼진을 무려 8개나 잡고 물론 김하성 선수한테 홈런 2방은 맞았지만 석점만을 내주면서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7대3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도 기아가 7대3으로 앞서 있고 그 전에 2경기도 키움이 다 내줬네요. 네, 토요일 경기가 8대3으로 기아가 이겼고요. 또 금요일은 또 연장 접전 끝에 9대8로 또 역시 기아가 이겼는데요. 당시 금토일 경기를 보니까 황대인 선수가 홈런 2개. 그리고 최원준 선수가 결승타. 기아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키움이 이때 연장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상우하고 안우진 선수가 그렇죠. 등판을 안 했습니다. 네. 손혁 감독이 3연투가 안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잘 아낀 겁니까? 아니면 저는 잘 아꼈다고 봅니다. 아꼈다라기보다는 약속을 정확하게 지킨 거죠. 예, 손혁 감독이. 근데 꼭 보면은 3연투를 피하는 감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선수들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하고 또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3연투까지는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꼭 3연투에 걸려서 휴식을 취하는 날 접전 경기가 펼쳐져서 꼭 그 선수가 생각나고 찾게끔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좀 연출이 되는데 그래서 뭐 류중일 감독인가 예전에 김인식 감독이었나 아예 그냥 퇴근을 시켜버린대요. 눈에 보이면 혹시나 생각나니까. 쓸까봐. 네. 네, 자꾸 그 선수가 자꾸 눈에 아른거리니까 훈련 마치고 그냥 오늘은 퇴근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롯데 자이언츠의 김원중 선수가 네. 지금 이제 뭐 네티즌들이 귀족 마무리 투수다라고 해서 워낙 이제 좀 허문회 감독이 아끼고 예. 아꼈다가 한 번씩 쓰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의 승리가 중요한지 아니면 오늘 비축했다가 이제 앞으로의 경기가? 앞으로 9월 10월이 중요한지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일단은 이길 수 있을 때는 가끔은 한 번씩은 그냥 좀 이 불 끄러
투입을 시켜야 되는 게 팬들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약간의 무리가 되더라도 예. 네, 저도 김도환 기자와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9월, 10월 마지막에 이제 뭐 시즌 막바지에 뭐 한 20-30경기 정도 남겨놨을 때 그때를 뭐 기다린다. 이때가 승부처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할 수는 있죠. 감독 입장이니까. 하지만 그게 꼭 그런 순간이 올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들은 그 상황이 되면은 보직이 다 있으니까 그 보직에 맞게끔만 뭐 적절하게 선수들을 또 기용하고 운영하고 하면은 저는 큰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물론 뭐 마무리 투수한테 뭐 3이닝씩 맡긴다든지 2이닝씩 맡긴다든지 이런 무리수는 둬서는 좀 안 되겠죠. 하지만 한 경기에 1이닝씩을 끊어서 던진다고 하면은 글쎄요, 선수들한테 얼마나 큰 데미지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기용은 감독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감독의 운영이 맞다 틀리다는 시즌 마지막에 결과로 어떻게든 뭐 말이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쩌다가 이 불펜 투수 운용 전략에 대해서 논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봤는데 어쨌든 키움과 기아의 경기를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고요. 기아가 지난주 이 시간이랑 비교해 보면 LG랑 자리를 바꿔가지고 LG가 5위에 자리하고 있네요. 네. LG가 최근에 조금 주춤합니다. 네. 예, 부상자가 굉장히 그동안에 좀 많았죠. 뭐 여러 명의 이제 부상자, 물론 지금 뭐 이영종 선수하고 이제 고우석 선수가 이제 합류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완전체가 갖춰졌다라고 하지만 그 동안에 베스트 라인업을 가지고 올 시즌을 꾸려가지 못할 정도로 부상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꾸준하게 지금 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부상자가 이제 돌아와서 그 선수들이 조금 더 한 발 더 뛰어줄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간이 왔기 때문에 비록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시즌 초에 보여줬던 LG 트윈스의 힘은 정말로 대단하다. 그리고 네. 또 충분히 올 시즌 3위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또 전력과 또 이런 것들 좀 갖추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 3위권 네. 동의하십니까? 아니, 저는 사실 LG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올 시즌 한국 시리즈 한번 노려볼 수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최근에 이 LG 트윈스가 사실 어제 구창모 선수한테도 LG가 잘 하다가 이제 비로 노게임이 선언이 됐는데 유중일 감독이 약간 이제 선발 투수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열흘에 한 번씩 기용하는 정찬원 선수라든가 이민호 선수라든가 이렇게 비축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윌켈차 중에 윌슨 켈리 차우찬 중에 차우찬 선수가 지금 뭐 2군에 가 있지만 윌슨하고 켈리는 초반에 그 자가격리 문제하고 여러 가지 좀 컨디션 난조가 겹쳐서 그렇지 이 두 선수가 저는 8, 9월에 올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안 의원이 얘기한 3위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LG의 3위 이상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현재 승차로 보면 삼성과 KT까지도 4위 경쟁에 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KT 이 대결도 주목이 됐는데 취소가 된 상황이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4위부터 7위까지 중위권이 조금 촘촘하니까요. 4위 기아 타이거즈가 30승 25패, 5위 LG가 30승 27패, 6위 삼성이 30승 29패, 7위 KT가 29승 29패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최근에 잘 나가다가 4연패로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KT한테 2연패를 당하면서 반면 KT는 2연승을 하면서 29승 29패 5할을 딱 맞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오늘 경기까지 취소가 되면서 KT가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삼성과 KT 제가 봐서는 이 두 팀의 행보가 5강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KT는 상승세의 그 로하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로하스 선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 그 에릭 테임즈 선수를 약간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큼 정말 폭발적인 그런 힘을 지금 과시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무섭다라는 거는 좌우 타석에서 모두 많은 홈런을 생산을 해내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지금 무서운 거죠, 사실은. 글쎄요, 지금 무서운 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 있어서는 로하스의 활약이 가장 크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뭐 영향력 있는 그런 모습이고 굉장히 또 영양가 만점인 그런 타점들도 많이 생산을 해내고 있으니까 하여튼 로하스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팀 순위도 충분히 또 약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반면에 그럼 삼성은 왜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는 걸까요? 삼성 라이온즈가 그
허파고라고 허삼영 감독이 예. 굉장히 그 선수 조율을 굉장히 잘해 오다가 지금 봐서는 이건 또 제 생각이지만 약간 선수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라이블리라든가 지금 외국인도 약간씩 삐그덕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성곤 선수도 잘 나가다가 중간에 수비 미스가 있으면서 또 약간 문책성 교체를 당하면서 지금 다운돼 있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다 이렇게 컨디션이 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오승환 선수가 최근 등판에서 최고 구속이 141km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승환이 물론 예전 구위는 아니더라도 노련미를 통해서 뒷마무리를 해줄 줄 알았는데 오승환 선수가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약간 계산이 서지 않는 그런 불펜 쪽에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불펜에 대한 걱정이 좀 줄어들었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뭐 최지강이라든지 뭐 우규민 이런 선수들이 있고 또 여기다 오승환 선수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가 돌아오기 전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불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동반 부진이라기보다는 김도환 기자가 말한 대로 선수들이 투타 모두 약간은 좀 지친 듯한 모습. 그 전에 한참 이제 좋을 때 그 상승세를 탈 때 그런 집중력 있는 그런 경기력이 최근 들어서 잘 보이질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선수들의 집중력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지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기존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 조금 더 한 발 더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네. 김상수 선수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박혜민 선수가 살아나고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요인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잠시 좀 지쳐 있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앞으로 더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또 이 휴식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펼쳐지고 있는 또 하나의 경기 SK랑 한화도 짚어봐야겠죠. 네, 지금 하나와 SK 경기는 감독 대행팀 간의 경기라서 정말 아주 흥미로운데요. 지금 현재는 8회가 진행 중인데 하나 이글스가 SK에 3대2로 앞서 있네요. 자, 이 경기는 제가 봐서는 그 금요일 토요일 1승씩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네. 마치 감독 대행팀 간의 3판 2승제 결승을 치르는 듯한 지금 한 점 차고 지금 마운드에 뭐 김종우 선수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경기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양 팀의 그 대행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리그의 질을 잘못하면 떨어뜨리지 않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팀 모두 지금 승률이 팀 승률이 네네. 3할이 되지 않는 그런 승률. SK는 3할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넘어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화는 3할을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두 팀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그 공통적인 또 고민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양 팀의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양 팀 간의 경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 오늘 경기를 통해서 뭔가 좀 자신감과 상승세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두 팀 네. 모두. 그래서 오늘 양 팀의 경기가 더욱 더 이제 눈길이 갑니다. 네. 현재 8회 진행 중이고 한화가 3대2로 앞서고 있는 한 점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팀들 얘기를 쭉 짚어보고 있었으니까 마지막으로 NC로 다뤄야 될 텐데 NC는 거의 뭐 독주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NC 다이노스가 지금 39승 17패, 승률이 무려 6할 9푼 6리입니다. 게다가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LG 트윈스하고 한 경기는 비겼지만 또 극적으로 또 비기면서 거의 패색이 짙었던 경기를 뭐 이렇게 다시 동점을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팀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요. NC 다이노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동욱 감독이 사실 무명 선수 출신에 약간 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예. 사실 제가 이제 팬들 인터뷰해 보면 NC 감독 누구냐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직도. 선수가 주인공이 되고 지도자는 약간 조연 역할을 하는 그런 약간 겸손한 리더십이 저는 제가 오히려 좀 주목받게 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좀 겸손한 면이 뛰어난 것 같고요. 특히 이 NC 다이노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의 참모진으로 구성해서 선수들을 지원해주는 측면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그 자그마한 그 공백이 생기기 전에 그런 공백을 잘 메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지금 포진이 또 돼 있고 여기에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동욱 감독도 그렇고 NC의 코칭 스태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한다라는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명기 선수가 사실은 그 NC의 이제 외야 주전 선수였는데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김성욱이라는 선수를 딱 기용을 했는데 김성욱 선수가 또 엄청나게 지금 잘해주고 있단 말이죠. 물론 지금 뭐 김태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뜻하지 않은 부상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 있는 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박성민 선수 올해 또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박민우 선수 마찬가지고 뭐 백업 중에 또 내 김찬영 이런 선수들 알테어 야수 이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부진이 좀 길었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나게 지금 홈런을 또 뽑아내고 있고 뭔가 NC는 어느 한 약점이 딱 생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네. 그런 것들을 커버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알테어 선수라든가 여러 이 국내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이 이렇게 부활하는 과정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제가 취재한 적이 있는데 이 이동욱 감독이 직접 선수한테 가서 뭐 원포인트 레슨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동욱 감독 주변에 응용통계학과를 나오신 이재현 씨, 제가 다 뭐 만나보신 컴퓨터공학을 하신 권태은 씨, 그리고 박래찬, 박일봉 전부 이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주위에 포진시켜서 선수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알테어 선수 스윙이 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게 하는 게 아니라 스윙 스피드가 지난주에 169였는데 이번 주에 155로 떨어졌으니까 이 14를 보완하기 위해서 팔이 어디가 아픈지 아닌지 체크를 해보고 또 예를 들어서 투수한테 가서도 뭐 지난주에 이런 뭐 각도가 몇 각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숫자로 구체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수가 가가지고 직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호준 코치한테도 이런 전문가들이 가서 뭐 컴퓨터 공학이나 응용 통계학 하신 분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선수들한테 설득시켜서 이런 숫자로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선수들이 스스로 그 약점을 보완해가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네, 역시 잘 되는 팀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팀들을 쭉 짚어봤는데 이어서 선수들의 활약과 이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볼게요. 스포츠 잘 압니다. 김정현의 스포츠. 야구 한 잔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 안치홍 KBSN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저희 KBS 스포츠 취재부가 뭐 약간 이제 단독성으로 뭐 하나 좀 취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수도권 구단의 이제 A 선수가 그 FA 계약을 2년 전에 했을 때 총액 한 29억, 그러니까 30억 가까이 이제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약간 좀 기형적인 그 금액이 상당 부분 돼 있어서 에이전트와 지금 분쟁을 하고 있어요. 아하. 실제로 뭐 소송까지 간 건 아니지만 에이전트 수수료도 지금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나와서 에이전트와 선수 간의 분쟁이 지금 있거든요. 이거는 뭐 선수가 잘못했다, 뭐 에이전트가 잘못했다 이런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뭐 이 선수의 좀 소속팀은 좀 추락하고 있고 선수는 야구에 전념 못하고 이런 돈 문제에 걸려 있어서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그런 일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계약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옵션 계약이라는 거는요. 안희원 아마 선수 시절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한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에요. 우리가 보통 옵션 계약은 많이 하지만 마이너스 옵션 같은 경우는 연봉에서 토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풀려서 이 총액 규모를 발표하기 딱 좋은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아무래도 이제 갈 곳 없는 선수라든가 약간 뭐 소위 말하는 퇴물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구단에서 군침을 흘리지 않는 A급이 아닌 B급이나 C급 선수들 가운데서 선수 생활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 가끔 맺는 계약인데요. 제가 봐서는 이건 불공정 계약 그런 약간 그런 성질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계약은 좀 없어지는 쪽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걸 있는 걸 김도환 기자한테 처음 들었어요. 옵션은 대부분 이제 달성을 하면은 뭐 그 옵션에 대한 그 금액을 그렇죠. 이제 받는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기록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돈을 이제 뱉어내야 된다라는 그 옵션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예. 이런 게 메이저리그에도 있나요? 메이저리그하고 일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만든 이게 그러니까 저 누구 이제 모 선수는 저한테 이거는 구단의 갑질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의지 선수나 김현수 선수 이런 선수들
이런 거 전혀 없죠. 무옵션 계약이거든요. 네네. 양희지 선수가 NC에 125억 원 무옵션 계약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안치홍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계약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들은 다 플러스 옵션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옵션은요. 예를 들어서 타율 2할 8푼에 걸었으면 2할 8푼의 것만큼의 액수를 못 받으면 되지만 마이너스 옵션은 연봉에서 거기서 또 토해내는 이 약간 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왜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지는 선수의 권익이 워낙 이제 많이 좀 발전을 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이왕이면 좀 옵션에 대한 부분도 좀 투명하게 관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선수한테도 좀 어떻게 보면 선수와 구단이 동등한 이런 계약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건 근로 조건에 조금 위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못하면 토해내는 월급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의 수당 받습니까? 시간의 수당 같은 거는 사실 못 받아도 되지만 본봉에서 토해낸다 이러면 얘기가 좀 거예요. 그렇죠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저기 세스라 세스라 PD가 한번 딱 본봉에서 토해낸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안 쓰겠죠. 이거를 이거 뭐냐 대본 이렇게 열심히 안 써주겠지. 죄송합니다. 비 오는 날 죄송합니다. 돈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예. 돈 중요하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 좀 분위기도 바꿔볼 겸 두 분이 선정한 내 맘대로 MVP 한 주간에 누구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혜영 투수 야구인 2세 정혜영 투수. 저는 그 올라와서 던지는데 지금 아마 2승 기록을 했을 거예요. 예. 선발로 뛰는 건 아니었고 뭐 동점 상황에서 올라와서 무실점으로 맞고 이제 팀이 이제 역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행운의 승이 좀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야구인 2세들이 너무 눈에 띄는 활약. 뭐 이정우 선수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은퇴할 때까지 제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정회열 감독의 정혜열 아들 얘기하시는 감독의 얘기하시는 거죠. 아들이죠. 의외로 덜 알려져 있다가 이번에 또 떴어요. 그렇죠. 여기다 뭐 최근 들어서 그 이순철 해설위원의 아들 이성돈 선수도 맞아요. 올해 또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어떤 선수가 또 사실은 덜 계속 알려져 나올지. 있지만 구창모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께서 약간 야구를 좀 했었던 그런 한화의 박상원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버님. 박상원 투수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많이 의외로 있군요. 찾아보면은 네. 이 대를 이어서 마운드에 서고 타석에 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혜영 선수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김도환 기자는요. 저는 아까 또 언급을 하셨는데 저 알테오 선수 꼽았어요. NC의 단독 선두를 이끌고 있는 알테오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원래 가장 좀 각광받고 주목받았던 선수였는데 5월에 죽었잖아요. 근데 NC 제가 전력 콘서트에 물어보니까 한 달만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한 달 기다려 보니까 그때부터 언제 타율이 뭐 3할 이상이 돼 있고 홈런이 두 자릿수 돼 있고 이랬는데요. 7월 들어서 4번 타자로 출전한 경기에서 4할, 5번 타자로 출전한 경기에선 2할 2푼 7리, 7번 타자로 출전한 경기에선 7할 5푼. 그러니까 지금 4번, 5번,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대단하고요. 잠실구장 OPS가 1.333입니다. 그래서 LG 두산 킬러가 바로 이 알테오 선수거든요. 저는 알테오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네. 자, 이게 시간이 슬슬 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현재 경기 상황 짚어드리고 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키움과 기아의 경기는 7회 말 기아가 9대3으로 앞선 현재 상황이고요. SK와 한화의 경기는 8회 말 3대2 점수 똑같이 한화가 한 점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구 한 잔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 안치홍 KBSN 해설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7월을 맞아 스포츠가 준비한 화요일의 특별한 만남 특별 초대석 나는 국가대표다가 방송됩니다. 여자 양궁 세계 1위 강채영 선수 만날 예정이니까요. 내일은 진짜 별일 없으면 꼭 좀 챙겨 들어주세요. 김정현의 스포츠. KBS 58분 날씨